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 전문 컨설팅 회사인 파인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중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외식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장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사가. 개인적으로 50평 또 70평짜리를 서울에 2개 가게를 또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에 관련된 그 또 체인 본사를 컨설팅하는 일까지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보다도 장사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사란 게 나만 혼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이 25분 동안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해서 성공했던 분들을 그분들을 컨설팅을 해주면서 제가 그분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게, 음식점에 성공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해줬던 분들 중에서 실패했던 분들을 보면 또 그분들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경험한 게 100% 또 맞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기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또 사정 때문에 다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지,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실패한 음식점을 하시는 외식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식당과 외식을 좀 나눠볼게요. 식당은 옛날 시대, 70년대 시대 배고팠을 때 밥 먹으러 가는 게 식당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외식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외국에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외식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외식은 배고픔 외에 어떤 편안함이나 여유나 또 안락함이나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까지 소비자가 받고 싶어서 가는 게 외식업소예요. 그래서 음식점보다 외식업소라는 얘기가 현재 시대에는 더 어울리는 얘기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실제로 돈을 못 법니다. 그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본전하고 한 5분 정도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 8분 정도가 실패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첫 번째,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을 하더라. 외식업은 육감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서 이상이 없어야만 오시는 손님들한테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공부가 덜 되고 훈련이 덜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음식업이라고 하는 이 외식업의 기본이 뭔지부터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 첫 번째, 맛이 뭐냐? 맛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된 그 맛이 장사를 그만둘 때까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근데 손님들이 가면서 한마디 두마디 했던 얘기 듣고 맛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손님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맛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똑같은 맛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빨리 줘야 됩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틀리듯이 바깥에서 외식을 돈을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가든에서 파는 음식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는 외식업소는 시간을 굉장히 빨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새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 음식 외에 서비스도 이제는 상품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경험에 서비스가 불쾌해서 그 가게는 다시 안 가는 경우가 있는 음식점이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음식 장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런 과언을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죠? 뭐 가게에 가봤는데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껴있다든가,
뭐 컵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든가 그러면 기쁘게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QSC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맛과 서비스와 청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가게를 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네, 이런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 같지도 않은 매출 부진을 겪게 돼서 포기하다 보니까 가게를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창업 아이템이 꼭 좋아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이템이 어찌됐든 여러분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또한 자금이 부족해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종업원 관리도 잘 못하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서 3개월 동안은 투자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권, 또 내가 점포가 위치한 입지, 그리고 먹는 소비자, 고객, 그 다음에 이 메뉴, 요 4가지가 궁합이 안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상권이 뭐고 손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고 누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크게 아이템 선정보다 점 운영하는 운영 노하우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오픈을 하시는 창업을 하시는 그 상권에 1등, 2등만 돈을 법니다. 예, 3등부터는 돈 못 법니다. 예, 그래서 1등, 2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운영을 잘 못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처음에 우리 오픈할 때 이벤트 하죠? 네. 예, 옷 짧게 입고 아가씨들 나와서 정신없죠. 자, 그거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가게에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예. 손님들이 가게에 다시 찾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의 맛과 서비스와 청결이나 기타 컨셉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오는, 실망해서 안 오는 게 첫 번째예요. 예. 그리고 뭐 이사를 1년에 25%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나 이런 광고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쟁점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한테 져가지고 제가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상권이 바뀌어서 큰 은행이 없어졌다든가 도로가 우리 가게 앞에서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럴 경우에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첫 번째로 실망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이벤트 하는 첫날이에요. 예, 그날 가보면은 신발부터 정리가 안 되고 냄새는 나죠. 청소는 안 돼 있죠. 시켜도 빨리 나오지도 않죠. 이물질도 들어갈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카운터에서 돈을 주고 나오는데도 주인이 이 손님 얼굴 한 번도 못 쳐다보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런 기분이 나쁘죠. 예, 그래서 그런 첫날에 이벤트 같은 경우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가게가 이 상권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빨리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 곡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판촉, 홍보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과 종업원 모두가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통상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 충분하게 연습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이벤트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 이하의 매출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장사를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1억, 뭐 많게는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 내가 과연 이거 보려고 이렇게 돈 많이 투자했는가. 그런데 물론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장사가 30년, 40년 했던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 하루하루 매출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매출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오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체인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과다하게 매출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패 요인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고민만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만. 점포 구하는데 뭐 3년, 아이템 선정하는데 뭐 3년,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점포 찾아달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아무리 좋은 점포 구해도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 가게 운영하는 동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신메뉴가 나왔으면 장사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로 내가 소비자들한테 판촉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사 아주 못하는 분들은 다른 것도 안 나가는데 이게 나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도 없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음식점 성공했던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던 내용이라 세 번째로 넣었고요. 네 번째는 장사를 계속 하면 할수록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옛날에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가 그전 장사를 했을 때 뭐가 잘못돼서 장사가 안 됐는지 외부 요인만 보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많거든요. 종업원 관리를 못해서 종업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집안에서 냉장고 청소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가게 나가서도 냉장고 청소 안 해요. 지저분하죠. 손님들이 지저분한 거 좋아할 일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권도 변하고 경쟁점들도 변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소비자도 우리 가게에 희망하는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오픈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의 여유와 자금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매출이 하루하루 떨어지면 매출 떨어진 거 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있고, 돈이 없으니까 월세 걱정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업원들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웃는 날은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고, 주인이 찡그린 날은 그날은 아주 힘든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 종업원들 때문에. 그럼 왜 종업원들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 종업원이란 분들이 손님을 접대하고 돈을 받고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그 서비스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웃지 않는, 웃을 수 없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종업원과 주인은 가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제 뭐 집안일로, 자제분 일로 두 분이서 막 싸웠더라도 가게 나올 때는 쫙 웃고 나와서 이렇게 해주셔야 종업원들이 또 그걸 보고 하루가 즐겁고 그 서비스가 손님들한테 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매출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속을 썩여서 한꺼번에 다 그만둬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인데, 이 종업원 관리가 가게 운영에서 제일 힘들어요. 실제로 오픈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매출 떨어지는 것보다 종업원 관리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종업원 관리. 이 종업원을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던 분들 가보면 종업원들이 25년짜리들도 몇 명이나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주인이 해줬기 때문에 25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가족같이 관리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들입니다. 과연 이 종업원이 내 엄마, 내 이모, 또는 내 딸, 또 내 동생이었다면 실수했을 때 또는 잘했을 때 내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줬을까? 그 비단 한 예로 제가 컨설팅을 해줬던 30년에서 대박났던 음식점 한 군데의 사장님은 카운터 밑에 여성 그 생리할 때 먹는 진통제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 것까지 주고, 왜? 그 사람이 인상 쓰면 손님한테 그대로 그 서비스가 전달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맛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맛이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맛이 60%, 서비스 20%, 가격 15%, 그다음 상권 입지, 기타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 장사 실패했던 분들 얘긴데 2006년도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맛 30%, 서비스 25%, 촉진, 광고에 관련된 얘기인데 16%, 상권 입지 14%, 경영주와 직원의 마인드, 주인의식 이게 14%, 분위기 8%, 운도 있었다고 그래요. 운도. 예. 그리고 체인점을 하셨던 분들은 이 브랜드 파워하고 본사가 가맹점을 운영해본, 실제로 직영점을 얼마나 운영해봤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본사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음식 장사에서 성공했던 분의 아이템의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대중성, 독점성, 독창성, 지속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식자재 취급이 용이한다든가 원재료가 가격 등락폭이 좀 작다든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든가 품목수가 작다든가 이런 공통점이 5년 이상 음식 장사에서 성공한 분의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아이템과 점포 중에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될지 많은 질문들을 하셨던데 우선 그 아이템마다 이 필요한 상권의 크기와 질과 또 경쟁점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성, 접근성, 또 편의성, 경제성, 건물주의 성향, 또 집에서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점포를 구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점포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상권 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업종이 1차적으로 선별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없는 그 아이템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컨설팅 회사에서는 대부분 그 한국에서는 CST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권의 가게를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거를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선택한 아이템에 따라서 상권과 입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아이템이 얼마나 거주 상주 인구가 많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어떤 수준의 손님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경쟁점은 어떤 업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알고 그걸 체크를 해서 자기 업종과 비교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라는 거는 간판과 전면 파사드를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지나가다가 가게로 들어올 수 있는 흡인율을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매장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방이라든가 홀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품질과 서비스와 청결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묻는데 항시 맛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맛은 유지가 돼야 되고 시간은 더 빠르게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교육은 왜 당신이 이 컵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게 교육이고 훈련은 자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결 수준을 항시 깨끗이 해라가 아니고 이 반짝반짝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클린리니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서 요새는 뭐 가치 우리 가게에 왔을 때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에 관련된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순댓국집을 전에 했을 때 깍두기를 순댓국 한 그릇에 깍두기를 8그릇 정도 드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 드시죠. 우리 종업원은 짜증만 굉장히 많이 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저분이 깍두기가 떨어지기 전에 깍두기를 갖다 줘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를 보고 당신은 참 좋은 주인인 것 같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깍두기를 맛있게 먹어가지고 어디 가면 깍두기를 많이 시키는데 두 번째 먹을 때부터 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눈치가 많이 본다 이거야. 근데 당신 가게 오면 내가 양껏 깍두기를 먹고 갈 수 있으니까 당신 가게는 최고다. 이게 바로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창업하시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외식업 운영간의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첫 번째가 종업원 관리, 두 번째가 매출이 떨어진 매출 부진, 세 번째가 음식 원가가 너무 등락폭이 커가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서 또 세무 문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종업원 관리는 주인이 멍청해서 주인이 공부를 못해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게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뭐고 자기가 한번 주방도 해보고 홀도 해보고 해보면 그 속을 알 수 있거든요. 자기가 못 해본 분들이 대부분 통제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인내, 그다음에 종업원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면은 종업원도 주인이 좋아서 오래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서 A급 종업원은 교육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교육을 안 시키는 종업원은 그대로 C급 종업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 장사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선하고 질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시고 항시 균일한 맛과 질, 그리고 신속한 제공, 그리고 정성 어린 서비스, 청결하고 편안한 분위기, 끊임없고 지속적인 광고, 홍보, 이런 판촉, 그리고 마음의 여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색깔, 컨셉, 이런 부분들이 음식 장사 성공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렇고요. 돈을 언제 버냐 그러는데 돈은 투자해서 빨리 벌어봤자 4개월 후부터 버는 거예요. 3개월까지 투자 기간입니다.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번 거냐? 기본적으로 1억 투자해서 300만 원 정도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가져가면 현재 창업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안착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 장사 성공하신 분들은 옆 가게 많이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요. 옆 가게 잘 되면 배 아프고 옆 가게 안 되면 좋고 그게 아니란 얘기지. 나 자신하고의 싸움이고 오늘 목표를 정한 매출액만큼은 꼭 팔아야겠다고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종업원은 꼭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작은 목표들, 자신과의 목표를 꼭 성공리에 약속을 지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성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 장사 외식업 해가지고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음식 장사 성공해서 오랫동안 최소한 20년 이상 했던 분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그런 분들은 음식 장사 성공하면 자식 때까지 물려준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했던 두 분은 이미 자제분들한테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시켜줬어요. 자기가 만든 조그만 식당에서 이제는 거대한 큰 기업을 만들어서 자식 때까지 줄 정도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러시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포기를 하지 말아라.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음식 장사에서 매출 때문에 종업원 때문에 또는 많은 생각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돈을 이만큼 벌고 있고 또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됐다 그래요. 돈을 쫓지 말란 얘기를 쉽게 풀이하자면 좋은 점포를 만들면 돈은 자연적으로 온다 그래요. 돈을 벌어야겠다가 아니고 좋은 점포를, 손님들을 위한 좋은 점포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팔아서 안 남는 장사는 없다 이거야. 그렇죠? 대부분 보면 마진만 따지고, 매출이 나와야 이제 마진이 중요한 건데 마진만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봐라.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라. 그런 분들은 행동이 먼저 머리보다 앞서다는 얘기죠.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외식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하셨던 일들 다들 잘 돼서 모두가 대박 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